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실전 투자 전문 채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공략을 하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 회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체크하고 스터디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좋은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하는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종목을 스터디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기는 한데 시장에 받아주지 않는 것들이죠. 여러분 매크로를 이기는 그런 지수도 없고 종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더더욱 없을 것이고요. 그럼 스몰캡,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쯤 올라갈까라고 한다 그러면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을 갖다 충분히 잡고 지수의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상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지수가 3200에서 최근에 보면 3100 사이를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이 부분의 하방을 갖다 어때 3100이 아니라 이제는 3050, 3080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더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는 뒷부분에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종목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달 초에 공략을 하다가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그널이 배드가 나와가지고요. 수급적인 환경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리할 때가 대략 보면 한 58,000원 이 정도 구간이었는데 지금 한 52,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이제부터는 또 모니터링 또 새로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클래시스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자사주 관련된 부분 소각 이런 거 또 배당 이런 것들이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으면 또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성과 개정 같은 경우는 9월달 중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음 주 정도쯤이면 충분히 한번 공략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동아SD 같은 경우는 뭐 역사적 저점 구간에 좀 와 있다는 거, LS 말레 솔루션, CGen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스터디를 해놓고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선물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또 어제하고 오늘하고 상황이 상당히 크게 달라졌어. 물론 어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방이 좀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 구간으로 좀 생각해야 돼. 이번 주니까 목요일은 3140 정도가 저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을 갖다 깨뜨릴 만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좀 눌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또 그래서 일부적인 부분적인 부분은 목요일 사이에 그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정도는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지금 상단과 하단이 어때요? 낮아졌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명확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잘 드리블을 해서 저기에 해당되는 만큼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일까라고 생각하면 뭐 지나치게 저평한 주가가 사전에 이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물을 다 던져놔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것들은 더 빠질 만한 사유는 없을 거예요. 보유 물량이 거의 없다는 것들은. 그러나 단기적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왔던 것들은 그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전략이 하나가 있는데 주가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목요일 정도쯤 돼서는 상승한 종목은 목요일 이내까지 내일 모레죠. 그 안쪽에서는 수익률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좀 추구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현금을 좀 챙겨놓고 우리가 좀 늘려가는 종목이나 또 눌림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또 우리가 공략주 그동안 우리가 공략주 많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리 세상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하방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라는 것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3140 밑으로 내려왔다가 막 던져야 되냐? 아닙니다. 살짝 반등 들어오고 난 다음에 눌릴 거니까 예상치로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주가가 좀 눌리는 쪽으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저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항상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일단 우리가 그래도 종목 스터디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종목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 업종 평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동종업 같은 경우는 지금 PER 대부분 30이 넘어가는 그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좀 PER이 좀 낮은 쪽에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이런 수급을 좀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이 종목 스터디 한다고 해서 이거를 오늘 공략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살짝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정도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병원 관련된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개인용 장비 같은 것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영업에 또 나선다는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 퍼세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허가를 7월 달에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업 진행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7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3분기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건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한 4분기 정도부터 내년도 이 구간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2025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상당히 또 판매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저점 구간은 언제쯤 나타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지금 9월달이 장이 좋지 않으니까 9월달 중에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하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뭐 지역 다변화하고 있는 것들하고 뭐 태국 시장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FDA 승인 받고 거기서 시장이 확대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시장이 반영되는 부분은 대부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애널리스트는 지금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사실 조금 선반영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3분기 한 말 정도부터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낮은 점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지난해 대비해서도 어때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주가 쭉 올라왔다 지금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글쎄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 실질적인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YY 대비해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 보면 한 30%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주가가 30% 이상 상승하는 건 그다지 무리수는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다음번 성장의 모멘텀이 있으니까 아주 밑으로 내려오진 않을 거고요. 다음번 성장은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30%,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간 나가는데 30% 성장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장이 되는 것들 대략 보면 30% 성장,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미국 시장이 열렸으니까. 자,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면, 그 개념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려해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약간 중기적 관점을 좀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어떻게 보면 이쪽 아래쪽에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스타트 라인이 여기인데, 자, 보세요. 이거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그리고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 나면 또 우리가 수렴을 또 해줘야 되는데, 성장세는 없었고, 다음번 성장세는 여기 어딘가 자리에서 또 한번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자리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22동평은 하방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가 위치적으로 높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전략들은 이 전략인 것 같아요. 연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지난해 대비 성장하는 것들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생각해보면 지난해 주가 대비해서 적어도 30% 이상, 물론 밸류에이션은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만 원 이상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자, 그렇고 나서 다음번에 올라갈 땐 여기 고점을 통과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내년도 그러니까 어느 중간에서 내년 제가 볼 때는 1분기, 2분기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도 충분히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 외국인 기관 또 수급 들어오면서 조금씩 하방에서 그러니까 하방을 열어두고 거래한다는 건 하방 쪽으로만 매수를 하겠다. 하방 쪽에서 뭐만 보고요.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만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양봉 보고 매수를 해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4만 5천 원 밑으로 내려갈 만한 상황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 내용 어딘가에서 우리가 뭐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선반영돼서 조정받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부터 좀 봐줄 만한 내용은 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체크를 좀 해볼 거예요. 과연 오늘같이 시장 컨센서스가 좋지 않은 날에도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보는 개념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래를 하다가 보면 낮은 구간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저점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미는 것들은 참 어이는 없어요. 물론 전방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당일연도에 가장 이쪽 업종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도 돈이 쏠림이 들어가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동아했을 때는 큰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영업이익이나 내용이 크게 막 박살난 것도 사실은 크게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고요. 올해 정도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하방으로 내려온 것들인데 주가는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적자나는 기업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실적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주가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는 부분, 그래서 역사적 저점 구간에 어느 정도는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매출하고 PQ 다 성장을 했는데 주가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PER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낮은 구간에 위치한 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을 갖다 제가 공략을 하자라고 지금 당장 이야기 드린 거 분명히 아닙니다. 이 종목이 그동안 이렇게 왔다. 이게 마치 2차전지 하락하는 거랑 비슷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종목은 이야기 드리진 않았는데, 이게요, 직전 한 3년, 4년 정도 구간은 이 주가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물도 이제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아래쪽으로 눌리면 저기서부터 이제 빈 공간을 좀 계산해 봐야겠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4만 원 가잖아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가도 기본 수익률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내려와서 이편 크로스를 다 하지 못하고 눌렸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턴어라운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이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반기 가면서 즐겨볼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공략은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음봉이잖아요. 음봉일 때 뭐 굳이 애를 써가면서 공략을 해야 되고 수급도 오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분명히 저는 거래를 한번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거죠. 상법 개정 문제 있으니까 그거 관련된 부분 이슈가 터지게 되면 여러분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저 정도 충분히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연관성은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증권주, 근데 증권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돼요? 지금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소강 상태니까 주가 부분에서는 조금 좀 소강 상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글쎄요 국회에 관련된 법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가면서 금융주 관련된 배당도 상당히 뭐 많이 또 우리가 관심을 받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거의 40%고요. 자사주 보유비율은 약 2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또 영향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어요. 한 번 정도의 수급에 들어오는 것들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동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자사주 소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요. 유통 주식 수가 되게 감소하고 EPS가 상승하고 ROE가 개선되니까 주가는 업사이드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의무화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법안대로 맞춰서 어떻게 됩니까? 자사주 소각에 대한 절차를 벌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로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시장에서 잠깐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것들은 다 그 내용으로 올라온 거야. 근데 잠깐 뒤로 한 번 미루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고요. 분명한 건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키냐, 뭐, 이게 1년 이내 소각이냐, 3년 이내 소각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다라는 것들이죠. 이 기준치 설정에 따라서 대응이 상당히 달라질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다음 주까지는 장이 좋지 않으니, 그렇죠? 지금 국회 날 일정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니야. 그래서 조금 더 눌리는 자리가 들어오면 확실하게 우리가 편안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점을 좀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는 제가 지난번에 신용증권이나 뭐 또 여러 종목들, SK나 한 번 해서 여러분 팁을 얻으셨다고 하면 저는 투자 안 한다고 당시에는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하셨다고 하면 그런 건 즐겼고 이번에도 그거 다 나오셨겠지. 이제 다시 또 우리가 또 바라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LS 마린 솔루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한참 동안 오랫동안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초에 좀 이야기 드려서 우리가 잠깐 수익을 좀 내기는 했었는데 그 후로는 제가 무관심하다가 이제 유상증자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또 준비를 또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요즘 서해안 우리가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진행을 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해저 케이블을 갖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 근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요 밑에를 한번 보시고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을 앞당기기로 정부가 결정을 좀 했어요. 1단계 완공 목표를. 그러면 발주를 언제쯤 내야 됩니까? 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인데, 그럼 우리 법적으로 생각해보면 1월달 생각을 해야겠죠. 내년 초쯤에 분명히 발주가 나오면 수주할 수 있는 회사, 뭐 LS 정도는 수주하면 다음에 넘겨주는 게 LS 마린 솔루션으로 국내 비즈니스는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LS 마린 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고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이 유상증자가를 생각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 21,000 아마 제가 알기로는 350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쨌든 제가 파악은 이 정도 21,000원 정도 수준이면 정확한 금액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략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 주가 밑으로 내려갈 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유증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받았겠죠. 네,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유증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계산을 다 해봤겠지. 여기서 뭐 보면 우리가 계산해 보자고요. 자, 15,000원에 받으신 분들이 계산해서 평단 낮추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개비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대략 6,000원 정도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도 3,000원 정도 업사이드로 올라왔단 말이야. 대략 보면 2만 원 조금 안 되는 이 정도 구간 어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위에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보다 높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이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 주식 수가 조금 늘어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 이 구간 안에서 주가가 플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거냐 저 기준치 가격보다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뭐 상방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건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방으로 늘리는 쪽으로만, 그러니까 하방 아래쪽만 우리가 열어두고 하방 아래쪽에 눌릴 때만 매수하면서 평단 조절해 나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할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저기서 빵 잘라가지고 아래 눌리면 돈 더 들고 와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거랑 그런 물타기와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가 오늘도 오후에 수급 체크하고 모니터 스쿨 회원님들에게는 내용들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별 말이 없으면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뭐 트레이딩 종목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자기의 자리를 걸고 들어오는 것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지난번에도 가이던스 이야기 드려서 실적이나 내용들은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것들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적절 성수기가 곧 도래를 한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호흡기 관련된 부분 외에도 비호흡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실적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성 자궁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진단, 체크하는 키트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상당히 좀 다각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코로나 재유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번 쭉 치고 올라갔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털어내야 되는 이슈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참 아이러니하죠. 더군다나 시장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당시에는 수급이 많이 들어올 때고 좋을 때니까 이게 미친 척하고 올라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구간까지는 다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제가 모니터링 한다고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 브리핑 할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체크를 좀 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그죠? 우리가 겨울 되면서 독감 유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당히 또 관심을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기준치는 여기. 그러니까 제가 열어두는 것들은 이 아래쪽을 열어두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 우리가 공략을 안 할 거니까 기본 개념에서는 저는 여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 다음 주에 우리의 주가 포지션이 별로 좋지 않을 테니까 지금 서둘러서 이 종목을 갖다 공략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열어두고 좀 기다려 주시면서 좀 뭐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한참 눌리게 되면 우리가 공략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좀 세워나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 유동성을 늘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테크인 같은 경우도 그 수익 실현을 바로 진행을 한 이유 중에는 현금 마련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LS라든지 현대로템 이렇게 플러스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교체라든지 일부 조금 손실 있는 것들도 같이 조금 정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금 마련을 좀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도 우리가 현금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40%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상관은 없긴 하지만 조금 더 올려서 한 50% 정도까지 현금을 좀 마련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안 좋은 경우가 생겼을 때 잘 적절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늘 뭐 시장이라는 건 그렇죠. 안 좋을 때 시장을 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뭔다? 복이 옵니다. 그 점 잘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